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작년에 우리 7월 10일 때 제가 얘기 들었죠. 취득세가 뭐 법인은 12% 되고 그 다음에 보유세가 강화되고 또 양도소득세가 지금은 우리 아파트 단타가 1년 미만 단타가 몇 프로죠? 양도소득세 77%. 그렇죠? 그 세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년에도 토지도 지금은 55%인데 내년에는 77%로 아파트와 똑같이 높입니다. 강화돼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때문에 골치 아프죠. 낙찰받아가 팔라 해도.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MPL 투자예요. MPL 투자. 부실 채권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양도소득세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제 그걸 오늘 중점적으로 이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니까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낙찰 받을 때 그냥 덜렁 받느냐, 부실채권을 유동화회사나 어디서 사가지고 구입 매입을 해서 사전 매입해서 낙찰 받느냐, 그런 고민해 보셔야 돼요. 자, 이제 그런 시간에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8월 16일입니다. 그죠? 월요일이네요. 8일로 지나고. 자, 2번 봅니다. 2번. 왼쪽에 2번요. MPL 전문가가 되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를 좀 관련 유튜브를 보셔야 되는데, 우리 이제 황경진 경매 TV는요, 유튜브에 제가 지금 10강조 올려놨네요. 195강부터 662강까지가 있어요. 요거를 집에서 좀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은, 오늘 이제 수업의 연장선에서 들어보시면은 많이 도움될 겁니다. 이건 할 수 있겠죠? 뭐 네이버나 유튜브에서 들으면 됩니다. 네이버나 유튜브에서 들어보세요. 자, 3번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유튜브 황경진 경매 TV의 검색창에서 황경진 MPL1 치면요, 위에 검색창을 치면은 10개가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컴퓨터 된 데서, 그죠? 여러분들 유튜버 치죠, 유튜버. 유튜버 일이 있을 겁니다, 유튜버. 그럼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황경진, 자, 저는 이제 미리 자동 되어 있으니까 유튜버, 그죠? 유튜버 치면은 동사 나오네요. 유튜버. 자, 유튜버.com에서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황경진 경매 하든지, 그래서 첫 강좌가 195강이네. 195강, 그죠? 195강. 자, 이렇게 해서 눌러봅니다. 그럼 이 나오죠? 195강. 자, 나왔습니다. 그럼 요거 눌리면 돼요. 눌리면은 이제 이게 유튜브 이 동영상이 이제 예전에 해놓은 겁니다. 옛날에 이제 MPL 때 MPL 뭐 주로 이런 거죠. 뭐 유동화 사고 있죠. 이런 거. 이런 데 얘기가 나옵니다. 요거를 이제 들으시면 되겠고. 자, 할 수 있겠죠? 자, 요거를 네이버도 상관없어요. 네이버 가서 여러분들이 해도 됩니다. 네이버 가서 황경진 경매 이래가지고 아까 195강겠죠? 195강 해도 다 나옵니다. 그럼 이게 나오죠? 뭐 나오죠? 이게 나옵니다. 그럼 요거 눌러도 돼요. 요거 눌러도 됩니다. 자, 내용은 뭐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네이버에서도 볼 수 있다. 자, 그럼 그거는 이제 됐고요. 그래서 3번은 이렇게 해서 황경진, 여러분들은 이제 요거는 이래야 되겠네. 황경진 뭐 195강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할 수 있겠죠? 네. 자, 됐습니다. 3번 넘어갑니다. 자, 4번 본다. 4번. 주로 이제 경매 관련해서 이 책자나 논문 같은 거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예로 좀 특별한 거, 예로 MPL이라든지 법정지상권, 유치권 이런 거를 최근 거를 이 논문이나 이런 걸 보시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국회 도상 가는 거는 옛날 작입니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거 갑니다. RIS에서 여기 가셔가지고 제 이름을 치면은요, 황경진 경매를 치면은 집 5개 나오더라고요. 5개. 자, 그래서 부동산 경매 공매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이거는 석사 논문이죠. 석사.
그 다음 부동산 담보부 부실채권 투자의 법적 구제에 관한 이거는 박사 논문입니다. 박사.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책이 3권 있어요. 여기에 실전 노하우 320선, 700선. 신화사에서 2009년도부터 발간한 책자가 있어요. 그러면 총 5개 보이죠? 근데 이제 저자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RISS 가셔가지고 가셔가지고요. 키스가 아니고 리스입니다. K를 R로 바꾸면 돼. RISS 이렇게 치면 됩니다. 요리 치면은 요리 쳐가지고 여기서 이제 검색창에다가 자 이런 게 있죠. 사회를 보는데 석박사를 졸업했대요. 뭐 학위를 땄대요. 그러면 이름을 알 거죠. 이름을 여보면은 나옵니다. 안 나오면 뭡니까? 술만 먹고 졸업한 사람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황경진, 여러 경매 정도, 뭐 경매가 전공이니까 경매 이래서 검색을 하면요, 요 뭐 나오겠죠? 나옵니다. 나오죠? 나오죠? 이렇게 돼야 이분이 석사도 땄고 박사 땄고 알겠어요? 이제 나오고요. 그럼 오른쪽 보면 단행본에 또 나옵니다. 실전 노하우, 그죠? 그 다음에 320선, 720선. 자, 720선이 요겁니다. 요거. 여기 이거 이제 처음에 있는 건 요겁니다. 동아전가 같은 거,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놓은 거는 이제 320선은 두 번째 거는 요겁니다. 요걸 또 수정해서 여기 넣었고, 요거를 또 이제 다시 업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새로운 이제 720선을 또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올 연말이나 뭐 내년 되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대폭 수정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찾는데, 문제는 이런 예로 MPL이니까 MPL의 원문본이었어요. 원문본이. 자, 요거를 누르면요, 논문을 볼 수도 있고 프린트 됩니다. 파일도 접수가 되고 한번 봅니다. 자, 원문 보기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설치하고 다운 이게 받으면요 열려요. 이게 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바로 열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안에 내용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제가 나오면은 이런 책을 하나씩 보는 거 좋아요.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접근이 됩니다. 쉽게. 자, 다시요. 원문 보기. 여기 있죠? 요거 누를 때 원문 보기. 자, 눌리면은 다운을 받았는데 자, 여기 있네. 자, 다시요. 여기 있죠? 원보기 있죠? 자, 누려보겠습니다. 잘 안 되네. 열리네. 자, 보세요. 여기서 첫 페이지 늘리면은, 자, 이렇게 이제 뭐 나오죠? 그죠? 박사학위 논문하고 부동산 담보부. 그래서 이제 담보부 불체크입니다. 우리 오늘 배우는 건요, 부동산 담보부, 그죠? 부동산 담보부 부실채권 투자의 법적 구조에 관한 연구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옵니다.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제 논문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쭉 보시면은 프린트 됩니다. 프린트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5명. 이 박사학위는 이 5분의 이 심사를 통과해야 돼요. 5분에. 통과해야 이제 사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죠. 아마 뭐, 새벽 3시까지 한 2년, 3년 고생해야 될 겁니다. 이게 논문을 쓰려고 하면은. 자, 그런 이제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 집에서 보시면은 오늘 주로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서 많이 인용이 되고 있어요. 오늘 표 그림에서 많이 따왔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정도 설명을 드리고, RISS 가서 검색하면은 나온다. 알죠? 그거를 원문 보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해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프린트 다 됩니다. 프린트 되고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시간 나시면은. 자, 5번 봅니다. 이 단타 매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주로 이런 거죠. 뭐 아파트 사서 좀 수익을 내보겠다. 상가를 사서, 토지를 사서 수익을 내보겠다. 근데 문제는 양도소득세가 장난 아니죠. 지금은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닌데, 자, 아파트 낙찰 후에 단타로 1년 미만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17%입니다. 1억 남기면은 7,700 세금 줘야 돼요. 2,300 내가 수입이 되고.
참, 그렇죠. 2억짜리를 내가 예로 3억짜리를 2억에 사가지고 3억에 되팔았어요. 그러면은 7,700 세금 주고 2,300 수입이 된다. 그럼 그럴 바에야 3억짜리를 2억 5천에 MPL을 사더라도 채권을 사도 2억 5천 사갖고 막 파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안 그러면 뭐 2억 7천에 사서 팔아도 오히려 3천이 남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죠? 그럼 MPL 채권을 높게 사더라도 팔 때 양도소득이 없으면은 좀 감안해서 좀 높게 사도 수익이 오더라 이야기입니다. 자, 봅니다. 물론 내년 토지도 마찬가지로 단타는 77%이지만은 양도세가 걱정이 된다면은 MPL로 높게 낙찰받아서 단타 매도시 양도세 걱정이 불필요하다 이야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 평택시 신장동의 아파트를 보니까 49% 떨어졌어요. 자, 그래서 보기에 소유자가 2억 8,400 주고 산 겁니다. 그럼 요거를 신한은행에 이게 건저당이 되어 있죠. 되어 있고 건저당에서 연체가 되니까 이제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이제 우리가 고정이라고 부르거든요. 은행에서 고정 해소면 추정 손실인데, 자, 그런 연체 채권을 부실 채권을 경매를 넣습니다. 그럼 요게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여러분이 이제 사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사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요, 청구는 2억 700 한 거는 내가 볼 때는 원금은 2억이고 이자가 한 700 들었어요. 한 5개월 동안에 한 700 늘었고, 그래서 최고 한도 받을 수 있는 것이 2억 4,100입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신한은행이 아니고 새마을 금고다 크면은 보통 2억 주고 경매 비용 한 300만 주면 막 넘가줍니다. 여러분한테.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2억 300에 사가지고 연체이자까지, 예전에는 연체이자가 새마을고서 신입에서 연체가 들어가면 한 17%, 18% 받았어요. 지금은 그래 안 됩니다. 예로 아파트 담보대출이 3%다 그러면 3% 플러스 3%. 그래서 한 6% 정도 받을 수 있지만은 좌우지간 그렇게 받습니다. 그럼 요거를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내가 요것을 사가지고 낙찰을 받아서 여로 팔아갖고 세금을 77% 내느냐, 안 그러면 조금 그렇지만은 요게 유동화 채권, 이게 만약에 신한은행에서 유한코 넘어갔다 그러면 유한코에서 내가, 자 다시요, 1억 2,800에서 내가 1억 5천에 사서 2억 5천에 팔면은 1억 남죠? 그럼 세금이 얼마입니까? 7,700이죠. 자, 그러지 말고 2억 700이니까 고마 2억, 요거 한 2억 1천 줄게, 내한테 넘고서 이래가지고 내가 채권을 사가지고 2억 5천에 팔면은 4천에, 자, 예로 2억 1천에 사가지고 2억 5천에 팔면 4천에서 세금 물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뭐, 77%? 한 3천만원 정도 물고, 뭐 한 2천만원 버리고, 이래도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일단 그거는 이제 기쁘게 아니고, 자, 요런 경우에 20에 3, 4, 9, 7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요거를 봤어요. 요거를 이제 눈에 띄었습니다. 이거 많이 떨어졌네. 49%. 아파트가 49% 좀 이상하죠?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상하게. 저도 그래요. 안 보니까. 자, 이렇게 봅니다. 보니까 전용이 11평이 있는 평택이 있는 건데, 요번에 입찰할 때는 보증금 20% 가져. 자, 요 채권자가 뭐 바뀌었죠? 아까 원래는 신한은행이 아닌데 뭐 바뀌었죠, 지금? 신한은행의 선개인 WS2006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 우리 이제 유동화 회사는 전부 다 주식회사는 안 됩니다. 유동화 회사 하도록, 유한회사 하도록 이렇게 법을 유동화법에 정해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유동화 회사입니다. 자, 막 그럼 좋고, 그래서 이제 이게 신한은행에서 넘겼다 이 말이죠. 그럼 요때 등기는 그대로 신한은행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볼 때는 신한은행에 되어 있어요. 그러나 속내는 유동화에 샀을 때는 이건 유동화법에 대해서 보면 되는데, 유동화법에서는 이제 등기를 안 바꿔도 되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옛날에 IMF 때 워낙 막 몇만 건씩 넘어갔다 보니까 그럴 필요 뭐 있느냐, 그냥 막 등기 안 해도 신한은행 때도 사모 되는 거니까, 승계를 하면 되니까 이제 속내는 유동화에서 가 있습니다. 자, 그럼 봅니다. 요 금액이 한 미납이 됐어요. 미납이 2명이 들어왔는데 미납이 됐어요. 변기는 다시 놉니다. 그죠? 그럼 요번에는 또 좀 들어올 수 있겠죠? 뭐 1억 6,400인지 2억 6천인데 한 1억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자, 보겠습니다. 뭔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보면 되겠죠. 임차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국 사람이 있네. 선지 300에 45만원. 배당 요구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죠. 그죠? 큰, 느낌상은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외국인이 이제 한 달에 45만 주고 살고 있다. 이 말. 자, 그런데 소유자는 2억 8,400 주고 산 겁니다. 그죠? 지금 3년 전에 2억 8,400 주고 산 건데, 그때 당시에 대출을 받았대요. 살 때.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 한 2억 나온 것 같아. 2억 8,400 할 때. 근데 가압류가 들어오고, 이사하니까 그냥, 이제는, 아이고, 이자도 못 내고, 또 더군다나, 은평세무서에서 옛날에 양도세 뭐 안 낸 거, 부가세 안 낸 게 또 한 1억 있어갖고 또 세무서에서 뭐 쳐들어와피고, 이런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낙찰받습니다. 그러면은, 선순위 전입자가 있다 없다 지금? 없죠? 없으면은 세무서도 필요 없죠? 요거 다 필요 없죠? 지금 우리한테는 다 소멸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는 기법인데, 여러분 이랍니다. 그러면 내가 1억 6,400에 요렇게 해서 한 1억, 요번에는 뭐 저는 미나 때문에 한 1억 5천에 사갖고, 얘로 사가지고 2억 5천에 팔면은 1억 남겠죠? 1년 미만에. 그럼 아까 했다 양도소재가 77% 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은행에 가보니까, 지금 은행이 아닌데, 여기 보면 전화가 여기 있네. 지금 보면 주로 요 전화를 붙여놨습니다. 여기 유동화사 있는데 대부업체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보통 요 연결하고 있어요. 그럼 요런데 전화하면 문제가 있느냐? 제가 볼 때는 막 그동안에 큰 문제는 없었다 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전화를 많이 하면 또 안 좋은 점은 값을 튕깁니다. 무슨 말 알겠죠? 살 사람이 여러 사람 막 전화 옵니다. 그럼 처음에는 은행에서 요 유동화회사에서 저거는 요 업체에서는 여기 업체에서는 신한에 한꺼번에 사는 게 아닙니다. 100건에 1,000억 이렇게 산 거예요. 그럼 그거 아파트도 낀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는 잘 안 팔랍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팔리니까. 그러면 요리 되면은 이제 요 정도 달라겠죠. 1억 400 팔린 경험이 있으니까. 나는 1억 5천에 들어왔는데 1억 6,400에 달라 했을 때, 그럼 1억 여기서 사가지고 그냥 내가 낙찰 1억 5천 받아가지고 1등 해가지고 2억 5천 팔면은 세금이 많이 내죠. 그럼 뭐 예로 1억 6,400에 사겠다 이런 서로 합의를 했어요. 유동회사하고 그 대부업체하고 합의를 해서 내가 2억 5천에 팔면은 어떻게 될까? 그럼 세금 많이 내죠, 그도. 그런데 여기서는 채권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플러스 보통 연체자가 10% 붙이면 됩니다. 보통 2천만 원 붙이세요. 여기 10%. 그럼 뭐 2억 한 2,700이 되죠. 예로 2억 3천 겁니다. 2억 3천에 사가지고 2억 5천에 파는 거하고, 아시겠어요? 채권을, 돈을 주는 건 요건데, 입찰은 우리가 2억 3천 들어갑니다. 2억 3천에 낙찰을 받아서 2억 5천에 파는 거하고, 1억 5천에 그냥 내가 유동화를 무시하고 사가지고 2억 5천에 파는 거하고는 어떻습니까? 세금 관계가. 이게 훨씬 낫죠? 요는 77%, 요는 77%도 금액이 2천 밖에 안 되니까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 알겠어요? 실제 들어간 거는 1억 6,500인데. 자, 이해갑니까? 여기서 세금 내라고 뭐 7,700을 세금 내야 되는데, 유동화를 개입 안 시키면은, 개입을 시키면은 2억 3천에 낙찰받는다. 2억 3천에 왜 낙찰받습니까? 여기 보면은 2억 4,100까지는 받을 수 있대요. 근저당을 해놨기 때문에. 근데 실채권이 2억 3천밖에 안 되니까, 여기에서 플러스 연체에 한 10%, 2억 2,700밖에 안 되니까 요거 이상은 오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해봤자 별 필요가 없으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변경을 한 석 달, 넉 달, 다섯 달 시켜버리면은 이자가 자꾸 늘죠. 그래갖고 이제 또, 그래서 유동화권은 변경이 자꾸 세 번, 네 번 있는 게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연체자까지 계속 높게 받아가 챙겨가려고. 자, 그래서 2억 5천에 사갖고 2억 8천에, 자, 다시요. 2억 3천에 채권은 요리 주고 사는데 2억 3천에 사가지고 2억 5천에 파는 것이 좋느냐? 안 그러면 내가 그냥 1억 5천에 낙찰을 받아서 2억 5천에 파는 게 좋느냐? 자, 이거는 1안입니다. 1안. 2안이 좋느냐? 뭐가 좋습니까? 느끼면. 세금 문제 따져보세요. 요거는 1억 줬죠? 그럼 요리 세금하면은 77%니까 얘로 2천만 남았으니까 한 1,400 되겠네. 그러면 1억 400에 1,400 더하면은
1억 7,800. 1억 7,800이고 2억 5천에 팔았으니까 7,200 남네. 2안을 하면은 7,500 남고 1안 하면은 2,300 남고. 그러면 몇 안 하죠, 여러분들? 여러분이 1안 하죠, 주로. 지금까지 1안밖에 안 배웠잖아요. 아, 적당히 한 1억 5천 사서 좀 팔아보자. 이런 거 배웠거든. 그런데 그럴 필요 없이 2안으로 하는 것이 더 좋다. 자, 이해갑니까? 좀 왔다 갔다 하죠, 지금은. 첫 거라서 그렇고, 이제 이거를 5건, 10건 들어보면은 이제, 아, 이해갑니다. 자, 이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모르면 뭐 하면 되죠? 재수가. 재수하면 돼요. 또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 나왔다. 5번은 되었고요. 자, 6번 봅니다. 단타에 매도하는 양도세. 그죠? 두 번째 사례입니다. 한번 봅니다. 자, 다세대 빌라 나왔어요. 많이 떨어졌네. 그죠? 6번에 보니까 다세대 빌라가 뭐 34% 됐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자, 뒷페이지 보니까, 이 건조당이 많아요. 신한회에서 이렇게 해서, 이건 또 유에서 제11차 유동화 전문 유한회사. 그래서 이게 유동화회사에 넘어갈 때, 이게 문구가 깁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SPC라 그래요. 특수목적법인인데, 여기서는 이제 직원은 없고, 이렇게 이제 요 SPC라 하는 회사를 통해서 관리를 해요. 이거를, 채권을 사고 팔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요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느낌상 마음에 볼 때 어떻습니까, 지금? 내 낙찰을 얼마쯤 들어가면 됩니까? 대각. 원장님이 10%나 하더라. 그럼 1,500 더 하세요. 1억 한 7천까지 들어갈 수 있겠죠? 오버 안 되니까, 한 1억 7천 들어갈 수 있겠고, 자, 여기를 보니까, 요거를 볼 때 여러분 이랍니다. 7,300이라. 그럼 1억 정도 낙찰 받으면 되겠구나. 느끼죠? 여러분 1억이 들어갑니다. 주로 1억에서 몇 명이 들어가? 3명, 5명 들어가요. 1억을 전후해서 들어옵니다. 나는 그걸 안 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렇다 하면은, 자, 이 채권을 삽니다. 사가지고, 얘로 1억, 여기에 10% 다니까 1,500 다니까 1억 한 7천 되니까 나는 낙찰을 1억 7천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이 1억 들어오고 나는 1억 7천 들어가면은 여러분 뭐랍니까? 법정에서. 1억쯤 들어온 사람 5명이 뭐랍니까? 저보고. 야, 또라이! 저 정신 나간대. 옛날에 팔리고 안 팔린 건데 1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 친구는 1억 7천 샀어요. 그럼 뒤에서 뭡니까? 정말 저거 도라이가 저거 막 궁숭숭합니다. 뒤에서 5명이. 안 그래요? 9,500 산 사람부터 1억 300에 산 사람 5명이 중간에 있어요. 그 사람들 뭐라 하느냐? 저를 보고 야, 저 도라이다 도라이. 정신 나간 놈이다 저. 이렇게 합니다. 그게 아니고 5명이 덜러리 되는 거예요. 덜러리 되는 거예요. 맨날 경매에서는, 경매나 선거는 2등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없는 거죠. 1등만 필요한 거예요. 그럼 MP를 사면은 좋은 점은, 아까 양도소득세가 없더라, 이런 점도 있지만은, 1등이 거의 99%가 1등 됩니다. MP를 들어가는데 공장도 마찬가지, 들어오는데, 백날 작업해서 들어왔자, 덜러리밖에 안 됩니다. 2등부터 10등까지는, 아무 필요 없는 거죠. 선거에서 2등부터 10등 해봤자 뭐 필요합니까? 1등이 돼야 국회의원 배지 달고 뭐 대통령 되고 다 하는 거죠. 안 그래요? 경매법정도 마찬가지죠. 1등만 필요하지 2등부터 10등까지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들어갈 필요가 없다네,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나는 이제 예로 여기 아까 보니까 1억 한 7천 정도 사겠다. 그죠? 느낌에. 그럼 1억 7천 정도 낙찰을 받아서 있는데 누가 1억 7천에 팔아래요. 자, 그럼 봅시다. 1억에 사갖고 1억 7천에 팔면은 7천만 원 벌 때 세금 내야 되죠. 1억 7천에 낙찰받았는데 1억 7천에 사겠대요. 세금이 있다 없다? 없다 아닙니까? 평범하게 생각해 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국세니 법리 국세 이런 거 다 따지지 말고 자 1억 7천 낙찰 받았어. 자 우리 그래갖고 잔금을 쳐놨어요. 근데 한 달 뒤에 뭐시 잘 올라가고 1억 7천에 팔아래. 그럼 1억에 사갖고 1억 7천 판 사람은 단타니까 77%인데 나는 1억 7천 사고 1억 7천에 파니까 세금이 있다 없다? 없다. 자 1억 7천 샀어요. 은행에서도 어쩝니까? 아이고 대출 얼마 줍니까? 그게네. 뭐 좋다. 1억 7천 샀으니까 거기서 뭐 많이 해줄게 하겠죠. 1억에 사고 대출에 들어가고 1억 7천 사 대출하는 건 은행에서 볼 때는 좀 차이가 있죠.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거를 팔 거냐?
요거를 팔 거냐. 지금 여기서는 이제 고민하는 거야. 여기서도. 이게 아파트 정도 빌라죠. 빌라니까 얼마에 팔까 저것도 고민하는 거야. 그럼 한번 봅니다. 20에 7482. 여러분이 만약에 은행에 채권을 가했다가 유동화해서 샀다. 유동화회사에서 샀는데 누가 내한테 팔으라고 유동화회사에 연락이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얼마 주고 팔면 되겠나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유동화회사가 아닙니다. 어디 은행인지 모르지만은 예로 신한은행에서 이렇게 갔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제 직원이 이 직원이 주로 여기는 표시가 없네요. 표시가 없는데 그럼 이것도 찰 수가 있어요. 요거를 표시가 없어요. 그럼 요거를 02114 해가지고 물어보세요. 아, 전화 안 나가시면 되랍니다. 아시겠어요? 담당자 찾아요. 담당자를. 그럼 그걸 어디 가느냐? 우리 금융감독원에 우리 뒤에 교재에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전자공시 시스템 가면은 찾을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배워야 되겠죠. 배우면은 담당자 찾습니다. 자, 차량 연락합니다. 그죠? 하는데 여기서 고민하죠. 자, 내가 지금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보니까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1억에도 안 팔려. 그러면은 요번에 이제 들어오고 싶은데 1억 400에 내한테 파세요. 그러면 팔까 안 팔까? 지금 여기 회사에서 유찰이 된 건데 팔 수 있겠죠? 위에 상관한테 품이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1억 400 유찰된 건데 7,300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얼마 팔릴지 요번에 뭐 1억에 팔릴지 1억 500에 팔릴지 8천에 팔릴지 알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만 1억 480만 팔렸으니까 그만 그 정도 받고 우리 넘가 줍시다 하면은 여러분이 상가에다 그러면 사인합니까 안 합니까? 하겠죠? 유찰됐으니까 어차피 공개적으로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뭐 몇만 명이 봤는데 그죠? 전 막 경매 사이트에서 수만 명이 봤는데 자, 지금 8명이네, 그죠? 8명입니다. 조회수 8명이고, 뭐, 누적 조회는 467고, 막, 이런 거 있죠? 자, 그래서, 팔시다 한 게, 팔으래요. 그럼 이거 샀어요, 내가. 돈은 이렇게 계산해 주는데, 낙찰은 얼마 들어간다고요? 낙찰은. 얼마 들어간다고? 내가 지금. 여기서 1,500 다 하면은, 1억 한 7천 되죠? 1억 7천 들어갑니다. 알겠죠? 근데 이게 금액예로 여기다 해서 2억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요거를 넘으면 안 돼요. 알겠죠? 넘지 않는 선에서 들어갑니다. 이거를 우리가 실채권 금액이 얼마냐? 그럼 이자까지 합치니까 한 1억 한 7천 되더라. 이자 10% 정도 합치니까. 그럼 그 정도 들어갑니다. 자,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그 다음에 1억 7천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억이 들어갔어. 그럼 제보고 또 뭐랍니까? 뒤에서 또 궁시궁시. 여러분 뭐랍니까? 내보고. 또라이 그죠? 저 친구 저 2차도 안 팔리고 3차도 안 팔리는데 저거를 뭐 2차 넘게 1억 주는 사는 사람 뭔데 저거 정신 나간 거 아이가? 이랍니다. 앞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땐 팍 마음속에 아, MPL 부실 채권을 미리 사가지고 들어왔구나. 양은 소식 안 내려고. 예? 아니 요거 요거를 매입하는 거지. 돈을 주고 매입을 하는데 미리 매입을 해가지고 아니지. 다음에 팔 때 양도소득세도 안 내려고. 대출 많이 받으려고. 양도소득세 안 내고 대출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도 1억 7천에 상기구나 하면서 재감정할 때도 그러면 자 이런 거요. 10억짜리 농지가 우리 3억 들였어요. 3억 5천 샀어. 농어촌 공사 갔어요. 연금 달라고.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농어촌 공사 또 재감정하겠죠. 그러면은 감정평가기관에서 3억 5천 산 거구나 그러면은 전에는 경매 때는 10억인데 다시 감정할 때는 6억 밖에 안 해줄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채권이 7억이나 있어. 그럼 7억 주고 샀어요. 사갖고 내가 8억에 낙찰받아봤어. 그러고 노구청 공사 갔어요. 3억에 파는 게 아니고 3억에 낙찰받아 가는 게 아니고 3억 5천 낙찰받아 가는 게 아니고 8억에 낙찰받아 가면은 노구청 공사에서 이거 10억짜리 8억에 샀구나. 또 감정평가사도 뭐합니까? 8억에 산 농지네. 그러면은 전에 10억인데 막 10억 그대로 해줘야지. 자 이러면 연금이 또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가지. 자 대출도 많이 되겠다.
은행도 쏟고 들어오고, 세무서도 쏟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서도 쏟고, 여러분도 쏟고, 덜러리 한다고 쏟고, 다 쏟아요. 누구 하느냐? 채권 양도한 사람하고 양도한 두 사람의 채권 계약서가 있어요. 두 사람 이걸 딱 담은 거예요. 괜히 이야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은행 가서 내가 1억 주고 산 건데 1억 400 주고 산 건데 내가 1억 7천 낙찰 받았습니다. 그 소리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내 권리를 내가 사는 게 되겠죠. 예, 그거는 수보가 있는 거지. 30억짜리 공장을 10억 들였어요. 여러분 13억 들어간다고. 저는 23억 들어가요. 그래, 그거를 13억에 나는 14억 주고 샀더라도 구태여 14억 주고 샀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무서나 은행이나 감정평가사나 모든 사람한테 둘이만 알고 있는 거야. 둘이만. 입찰은 23억 들어가고. 그럼 못 잡니까? 23억 들어갔는데 나중에 23억 팔게 돼서 세금이 있다 없다? 23억 들어갔는데 13억 들어간 거보다 23억에 10억 더 들어갔죠? 그럼 대출을 여러분 80% 받는 회사다 그러면은 10억을 더 높게 썼으니까 8억 대출을 더 받아요. 아시겠어요? 뭐 뜬구름 장면 괜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 들어보라고 한 게. 지금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코끼리가 있는데 코만 조금 만져본 거야 지금. 그거 자꾸 물으면 안 돼 지금. 아시겠죠? 이거 물으면 안 되고. 그래서 2시간 반, 3시간 수업이 끝나면은 그때는 좀 이해갑니다. 아, 원장님이 저걸 이야기하는구나. 알겠죠? 자, 또 옵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에 여기다 연락할 필요가 있겠다 없겠다? 응? 요 연락하면 안 돼요. 벌써 요거는 한 달이 건너갔어요, 연락. 알겠죠? 그럼 요거는 전화번호 담당자 어디 가면 됩니까, 이거? 응?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자, 요거도 우리 뒤에 교재가 있습니다. 한 2분 연습하는 사례가 있죠. 그때 보기로 하고. 자, 그래서 요런 경우도 사면 좋겠다. 내 느낌에는. 알겠어요? 그냥 덜렁덜렁 들어가는 게 능수 아니고. 자, 또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떼미게 줘도 못 먹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 알겠죠? 그냥 사가지고 한 1억에 사가지고 아이고 내가 1억 7천에 팔았는데 세금이 7천만원 남기는 남았는데 세금 낸게네 77에 49 뭐 한 5천만원 좁히고 1,500만원 정도밖에 안 남더라 이랍니다. 아이고 이것밖에 안 남았나 하지 말고 기법을 또 배우면 돼요. 배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절세를 할 수 있으면은 절세를 할 수 있다 이래 봅니다. 그러면 비과세 그것도 맞는 이야기냐 뒤에 나옵니다. 비과세가 맞는 이야기냐 그것도 봅니다. 다 판례 같은 거 연해서 뒤에 보겠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뭐해서 박사학위 땄죠? MPL이죠? 그죠? 귀한 거 땄죠? 그죠? 자, 봅니다. 그 다음에 3번 사례 봅니다. 양도세를 단타에 매도를 하는데 양도세 걱정인데, 양도세 걱정이 되는데, 그죠? 걱정인데, 이제 사례 3입니다. 자, 김포에, 뭐, 주택이 나왔네. 그죠? 이건 아직 안 떨어지는 안 했죠? 많이는 떨어지는 않는데, 1차인데, 1차라도 팝니다. 자기들이. 1차라도 적당하게 이제 서로 의논해서 사면 됩니다. 근데 자, 2018에 7037번 보니까, 요거는 금액이 작죠? 그죠? 이 금액이 작잖아요. 아무리 흔들어도 1,500을 10% 돼도 1억 한 6천 밖에 안 되고 1억 6천에 낙찰 받으면 아직까지 멀잖아, 지금. 그러면은 이거는 살 필요 없죠. 우리 MPL은 3차, 4차 가서 그때 임박할 때 보름 전에 사는 겁니다. 1차에서 그때 살 필요 없어요. 살 필요 없는데 이제 머리 또 열심히 하시는 분은 은행도 알거든요. MPL 회사도 유동회사 해도 저거 압니다. 요거는 얼마 정도 팔면 되겠다. 그럼 저는 내부적으로 100건을 사와가지고 다 안건에게 법인인데 법인에서 실사해가지고 나름대로 아까 뭐 적정 파는 가격은 이 정도 다 답을 잡아놨어요. 그럼 그 정도 공장을 내가 예로 30억짜리인데 10억까지 떨어지고 13억 날쳐야 될 건데 저것도 알거든요. 제가 경락가율을 알기 때문에. 그럼 뭐 예로 내가 15억에 사겠다 1차에서 그러면은 팔까 안 팔까? 다 팝니다. 알겠죠? 아, 저거는 놔둬봤자 괜히 시간만 가고 결국은 떨어질 건데 10억까지 떨어지고 낙찰은 13억 그래서 왔다 갔다 움직일 건데 15억 사겠다 그러면은 품위갖고 팔아줍니다. 샀죠? 그럼 나는
2차 떨어지면은 1차에서 가격으로 비슷하게 합니다. 1차 정도로. 그래야 은행에서 안 쏟겠죠. 푹 들여갖고 이렇게 쓰면 어떻습니까? 은행에서. 장난쳤구나 이라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또 흉내 안 내기 위해서 1차쯤 돼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은폐를 아시는 분은 그래서 삽니다. 모르는 사람은 NPL도 있거든요. 상하, 상중하, 이제 고수가 있죠. 고수들은 1차에서 사는 거고 1차 안 됐을 때 사는 거고 하수는 어쩝니까? 5차 떨어질 때 4차 가지고 사는 거고 그게 이제 같은 NPL을 사더라도 그런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뭐 18에 70 한번 봅시다. 이거 동의되는가? 김포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유치권 얘기 나왔죠? 건물 전부고 토지 지분. 자, 여기서 문제는 유치권 이야기는 없고 토지 지분 나왔어요. 다 문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한번 봅니다. 18에 70 38. 자, 봅니다. 이 주택이 지분은 토지가 지분이래요. 건물은 전부인데 이 지분 아닌 경우 많아요. 왜 그러냐? 왜 그럴까? 쭉 보면요. 토지가 세 필지인데 이 세 필지죠. 이 세 필지인데 두 필지가 도로입니다. 도로. 도로의 지분이 됐어요. 자, 이거는 별 문제 없죠? 얹고 지금 여기 240평이 지금 키입니다. 엄마 땅이 잘 들어가 있죠? 거기에 주택이 있다. 자, 임차 있다 없다? 그럼 별 문제 없죠? 임차 없다. 자, 그 다음에 설정이 이렇게 보니까 쭉 3억에 있습니다. 그러면 3억에 3억 정도 있다 이렇게 하면은 물어볼 것도 없어. 이거 낙찰 얼마 들어간다고요? 3억. 뭐 더 따지면은 3억 플러스 경매비용 500, 3억 500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들어가 봤자 5억 팔려봤자 얘들이 가져가기 바쁘니까 나는 3억에서 손 뜨는 겁니다. 그게 채권 최고이죠. 우리 건재당의 설정 채권 최고에 3억밖에 안 주는 거예요. 요거는 3억만 들어가면 된다. 자, 그런데 여기 봅니다. 물건이 도입되는 거 봅시다. 이게 뭐 나왔는데 자, 여기 3억 지금 3억 어떡하지? 잘 모르겠죠. 좌우지간 이깁니다. 그죠? 그럼 여기 있는데 금액은 지금 보니까요. 요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여기서 떨어졌다가 또 떨어져 버리니까 이한 이후로 뭐 다시 또 올라갔습니다. 다시 빼게 하고 이렇게 이제 다시 1차로 출발합니다. 그럼 요거도 요렇게 나오겠죠? 그럼 변경을 많이 시키는 거는 무슨 전략일까 이거는? 지연이자 많이 받아가는데 지금 요거는 지연이자 별 필요 없죠? 얹고 여러 가지 이유인데 자우지 요거도 결국은 요 정도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1억 6천 주배 떨어다 치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내고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내고라 그래요, 보통. 이제 우리 말로 이제 내고 한다. 딜 한다, 이건. 유동화 회사에 가서 채권을 얼마 주고 살 거냐, 팔 거냐.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이제 경매나 공매를 잘 알고 쳐들어가면은, 아, 저 친구가 NPL을 많이 알구나. 이러면은 가격을 높게 내는 이야기는 못 합니다. 근데 본게는 NPL을 전혀 몰라. 말하는 투가 딱 들어보니까. 그러면은 높게 불러줍니다. 알겠어요? 고수길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벌써 답이 나옵니다. 아, 그거요. 막 1억 8천 주면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딱 그 답을 좁히는데 하수 가면은 2억 8천 주도 투자자가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2억 8천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럼 너 이런 거 하죠. 2억 5천은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에이, 안 됩니다. 해놔놓고 나중에 어쩝니까? 2억 5천 5백 합시다. 이렇게 해서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딜을 잘해야 돼요. 딜, D-E-A-L. D-E-A-L. 그래.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뒤에 가서 조금 다시 언론해 볼 문제입니다. 아직 안 떨어졌으니까. 자, 그 다음 봅니다. 밑에 아파트 봅니다. 경주 아파트인데 전용이 85제곱미터. 국민주택인데 34% 됐어요. 많이 들었죠? 자, 사무 좋은데 사하고 단타로 팔면 제일 문제가 뭡니까? 지금 문제가 여러분들이. 문제가 뭐예요? 세금 아니면 세금. 그걸 피하려고 문제 된다고요? NPL 할 수 있는 거 타진해 봐야 돼요. 알죠? 자, 한번 봅시다. 20에 11366.
자, 여기 보니까, 경주에 있는 아파트인데, 그죠? 아파트의 전용이 25평, 분양은 34평 있는 거다죠. 그럼 이렇게 이제 쭉 있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떨어져갖고 이제 아파트가 조금 먼 게 나홀로다죠. 나홀로라서 조금 뭐 그런 거 있는데, 나홀로 아파트인데 방향도 조금 남서다, 그죠? 남서고. 자, 이렇습니다. 임차인이 있다, 없다? 없죠? 자, 이 조금 어려운데 다시 봅니다. 자, 임차인은 없는데 옛날에 주인이 얼마 샀다고요? 2억 7,800을 주고 사면서 뭐 했습니까 지금? 이전하면서 대출 받았단 말이죠. 대출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같은 날 설정이 어디 됐습니까? 얘가 아니고 오른쪽 잡았어요. 오른쪽에 말소 기준 등기 바로 밑에 이거 뭐라 써놨습니까? 확정 채권 양도 전에 울산중앙신용협동조합. 자, 이게 이제 그겁니다. 여기 가서 얘들이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울산시립에서는 연체가 되면요, 여러분들은 이제 은행 진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경영평가에 굉장히 민감해요. 연체가 되면은 점수가 푹 떨어져요. 연체 대출 개수가 있으면은. 그래서 그거를 아마 법인들 대법체가 오면은, 지금은 이제 5억입니다. 전에 3억인데, 5억을 가지고 대법체들이 오면은, 파세요. 하면은 명단을 줍니다. 5개, 10개. 여지된 거. 골라서 가라. 그러면은 이제 주로 원금하고, 경매 안 들어갔으면 원금하고 조금 붙이고, 경매 들어갔으면 원금, 경매 들어간 원금하고, 아까 청구매. 그거하고 경매 비용하고, 한 300만원. 그 정도 가지금 들은 그 비용 정도 주면은, 넘기라 합니다. 왜냐, 그러면 자기들 이제 연말 다 됐는데, 연말에 평가를 했는데, 부실 채권이 100억 중에서 한 15억 된다 그러면 15% 높이면 굉장히 세거든요. 그럼 거의 저거 비슷한 지인단끼리 따지면은 그냥 꼴찌에서 헤매야 되니까, 팔아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시내에서 팝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샀단 말이에요. 이런 건 이제 보통은, 여기 사는 거는 이제 보통은 이제 큰 회사가 아니고, 좀 잔잔한 이제 대법체, 여러분들이 만드는 대법체입니다. 주로가 여러분들이 5억이나 자본금 한 5억 정도 갖고 있으면은 이제 만들 수 있어요. 그럼 그리 만드는 업체입니다. 주로. 자, 그 업체 갖고 있다가 지금 보니까 경매를 넣습니다. 경매를 1억 5,400이 원금이죠. 그럼 느낌상은 요 금액 정도 주고 샀다 봅니다. 간단하게 청구면서 샀다 봅니다. 사가지고 그럼 대법체에서는 요 보니까 지금 많이 떨어버렸죠. 그죠? 그러면 예로 내가 1억 5,400이 주고 샀는데 1억에 팔리면은 손해가 5천만원 가죠. 가잖아요 지금. 자, 그래서 이 국세청은 고민하는 거예요. 이 세금을 벌 때도 있고 또 채권을 매입해서 큰 수익을 낼 때도 있고 손실 갈 때도 있더라. 자, 우리 주식도 그렇습니다. 주식도 자, 삼성전자나 뭐 샀어요. 여러 가지 샀는데 주식 버는 사람도 있죠. 또 막 손해보고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8명, 9명 손해보고 빠지죠. 대부분. 그죠? 빠지는데, 자, 주식에 우리가 1억 가있다가 2억이 돼서 양도소득세 같은 게 있다, 없다? 여러분들이. 2억 되면 어떻습니까? 한 달 뒤에 2억 돼서. 그럼 어떻습니까? 우와! 1억 벌었네. 실제 가보면 1억 다 줍니다. 알겠어요? 물론 거래세 크는 거 조금 있는데 그거는 놔두고 우리 양도소득세 개념에 주식에 양도 채권 양도에서 차익이 나왔을 때 세금이 있느냐? 채권거래 채권거래입니다. 주식도 채권거래라 보면은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요것도 그래요. 분명히 수익이 아까 난 사람도 보이는 것 같는데 이런 경우에는 요리 주고 샀는데 지금 이렇게 팔려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손해 갔죠?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자, 이 개인들이 사가지고 대법체는 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뭐 버린 게 옛날에 1억이 있고 요번에 5천 까먹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5천에 연말에 계산해서 5천에 세금 내면 됩니다. 그럼 개인이다. 여러분 샀어요. 요거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가지고 두 건 했어요. 하나는 1억 버리고 하나는 5천 까먹고 있어. 그러면 1억 버린데 세금을 내고 5천 까먹은 거는 세금을 돌려주고 그러지 않는다. 그래서 업이 아니다. 한자로 영업이 아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그냥 채권 거래는 비과세로 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세법은 여러 가지 돼가지고, 뭐는 세금 내라 이렇게 답을 정해놨어요. 그럼 그것만 세금을 걷어가는 거지, 지금 이게 이제 이 개인이 만약에 이게 거래가 돼가지고 채권 수입을 배당을 여러 많이 받았다. 배당을, 많이 받았다. 이래서도 배당은 원금이 있고 배당에 이자가 있죠. 이자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매기느냐, 매기다가 자꾸 싸움에 졌어요. 구의청에서 뭐 고등법원 가서 지고 항소 안 하고 포기하고 뭐 그랬어요. 결국은 지금은 이 통사 잘 옵니다. 야, 네가 지난번에 보니까 채권 사갖고 네가 배당을 많이 받았대. 원금은 네가 1억밖에 안 되는데 이자를 8천만 원 받았대. 네 버렸으니까 세금 내놔 쪼가리 와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내면 됩니다. 아는 사람은 그거는 채권 거래해서 안 내도 됩니다. 그거 이렇게 이제 설명해야 돼요. 그러면 또 넘어갑니다. 국세청 직원들도 수천 명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엠팩을 잘 하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딱 보고 저거 원금은 1억인데 이자가 뭐 어떤 경우는 1억 8천 받아거든 이자를. 그럼 세금 내놔라 겁니다 당연히. 그럼 거기서 여러분 응답을 해야 되는데 안 할 이제 그런 근거를 뒤에 우리 교재에 실어놨어요.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럼 요런 것도 그냥 덜성이랍니다. 아이고 막 1억에 사자 이렇게 사는 사람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거를 이제 여기도 주판 났겠죠. 그러면은 이제 일어났는데 적어도 대강 알거든요. 얼마 정도 팔리겠다 합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주고 나한테 넘겼어요. 크면 넘기는데 얘로 1억 천에 판대요. 1억 천에. 그러면은 낙찰은 얼마다 합니까? 1억 7천에 합니다. 1억 7천에. 알겠죠? 이거 보자. 1억 7천 되는 게 너무 1억 들어가면 되겠네. 한 1억 7천 정도 들어간다. 채권은 1억에 사고 낙찰은 1억 7천 들어갑니다. 일단 채권 사는 것보다 낙찰 금액은 항시 높아요. 항시 높습니다. 높게 하는 이유는 아까 설명했죠. 알겠죠? 조금 문제점은 있어요. 그것도 법적으로 조금 문제점은 있는데 일단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서 많이 지금 사고 있습니다. 자, 또 봅니다. 그 다음 9번 봅니다. 9번. 물건 전체를 MP를 매각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거는 보기에는 뭡니까? 1번, 2번 두 개죠? 이거 나는 봅니다. 20에 요거만 사겠다. 팔아라 그러면 안 팝니다. 살라고 하면 다 사야 돼. 1, 2, 3, 4 했으면 채권을 쪼개갖고 못 판단 말입니다. 안에 피담보 채권이 있는데 그거를 이 쪼개갖고 우리 공유자처럼 이렇게 쪼개기 좀 힘들어요. 건전한권 있는 거를. 그래서 20에 11809. 자, 사고 싶어요. 요거를 봤어요. 내가 눈에 띄었어요. 경북 경주에 있는 주택을 두 개를 봤는데 두 개가 필요 없으니까 나는 한 개만 사고 싶어. 한 개만 사고 싶은데 얘로 요거를 이제 낙찰을 받고 싶습니다. 이게 봤는데 집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이상하게 주택 가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보면은 예로 들면은 여기 1번이고 여기 2번이다. 그럼 1번이 남양이니까 나는 요거를 사고 싶다. 이만 지금 이야기는 알겠죠? 그런데 채권은 이제 대출을 나갈 때 은행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공동담보를 하는 거죠. 두 개를 담보를 제피로 갔습니다. 은행에서. 자, 그러면은 은행에서는 쭉 보니까요. 은행에서 요거는 3억 5,100이고 자, 2번 한번 봅시다. 2번은 금액이 또 다른가? 2번은 보니까 요거는 2억 9,900이고 자, 이건 다르네. 이럴 때는 팔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이게 똑같이 두 개를 합쳐갖고 6억을 설정해 놔면 그거는 팔기 어려워요. 어려운데 따로 하나씩 낱개로 해놓은 거는 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내가 사고 싶다 하면은 요거를 사야 되는데 요런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가면 서류가 없어요. 여기 서류가 있는데 이거 찾기 힘들어요. 아까 어디한테 했어요? 금융감독 전자공시 시스템 그 가서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해서 이제 사는데 얘로 요거에 보니까 여기서 어떻습니까? 두 개를 몰아놨죠. 지금 5억 1,500에 해놨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계산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를 팔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두 개를 사면 좋아할 겁니다. 몽땅 산다 그러면은. 자, 또 봅니다. 그 다음에 10번 구독션에서 아파트 부실 채권된 것만 검색을 웃자면 되느냐. 자, 구독션에서 아파트를 제가 검색했더니 20개 나왔어요. 20개. 지지옥션은 149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이상이 여기서 많죠. 그럼 여기서 왜 많느냐? 아까 유동화 회사, 이 업체에서 지지옥션 가서도 좀 속여둬라. 광고비 줄게. 이런 수가 있고, 구독션이라고 망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독션이 작아요. 예, 그래서 건수가 작아진 겁니다. 이거는 150개인데, 이거는 20개 안 되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독션에, 여러분 보시니까 부실 체크만 좀 보고 싶다. 그럼 어쩌면 되느냐? 부실 체크. 검색은 이러면 됩니다. 구독션 가서 어쩌면 됩니까? 이거 어디 있어요? 부실 체크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거 뭐 보입니까, 이거? 이거 보이죠? 요겁니다. 요거. 자, 부실 채권을, 이렇게 눌렸습니다. 부실 채권을. 자, 여기 눌려보니까, 검색을 해보니까요.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총 몇 건 나왔다고요? 310건. 310건 나왔어요. 이해가시죠? 310건밖에 없어요. 우리 구독션에서는. 아까 지족션도 가보면은 1000 몇백 건 나옵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런 게 나와요. 이게 뭡니까, 지금 이거? 자, 봅시다. 보유회사 해가지고 대신 MC, 이거 큰 회사입니다. 파빌리온 자산관리, 뭐, MG신용정보, 뭐, 연합자산관리.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러면 안 되고, 유암코 케어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유암코가 제일 큽니다. 금융기관들이 연합해서 만드는 거, 투자인 회사입니다. 유암코. 자, 그 다음에 농협에서 주로 부실하면 열로 많이 갑니다. 농협자산관리, 농업협동조합 자산관리회사, 이런 거 합니다. 농협자산관리라는 거.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쭉 있습니다. 그럼 요것들이 이제 주로, 1차, 요게 이제 막 간단하게 1차 AMC다 봅니다. AMC. 보통 우리가 막 AMC가 크게 하고, 뭐, 유동화 회사, 유동화 회사에서 이제, 큰 대형 회사죠. 유동화 회사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SPC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핸들링 합니다. 쭉쭉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마시고. 자, 근데 여기서 아파트 옵니다. 그럼 부실 채권에서 나는 아파트를 좀 보고 싶다. 그러면은 뭐 검색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검색해 보니까 아파트가 지금 몇 개 나오느냐. 지금 몇 개 나왔죠? 21개. 그러면은 아파트를 이렇게 서울 아파트를 사러 가면은 팔까 안 팔까 이거? 여러분한테. 팔까요? 안 팔까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뭐 지분이 나오는 모양인데 아파트에 여기 가면은 금액이 또 얼마 안 되네. 아니다. 이 건조당이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요거는 파는 건 아니네. 유동화 전문에서 뭐 가압류 해놓은 거고요. 그럼 요거를 사는 건 모르겠다. 이것도 얼마 안 되네. 자, 요거는 일단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조금 금액 큰 거 보면 노원구입니다. 노원구에 이리 막 2차가 됐는데 기업은행에서 자 봅니다. 기업은행의 대출을 여기에서 샀다면 합니다. 여기서 기업은행 요거서 넣은 거 아니네. 임의경매 위너스 대부 요거서 기입니다. 안 팔았죠? 그럼 기업은행에서는 이런 거를 팔으라고 여러분들이 만약 유동화해서 넘어가더라도 팔 리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전부 해봤자 2억 한 5천 되는데 아파트 가치가 얼마고 지금? 뭐 7억 있는 아파트죠. 가만히 있어도 100% 받는데 그거를 복잡하게 넘기고 안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좀 안 넘기려고 해요. 가보면. 알겠죠? 가만히 있어도 잘 팔리는데 아까처럼 경주처럼 지방에 이제 이렇게 있는 것들은 팔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많이 들었죠? 그런 경우는 전차에 팔으라고 하면은 오케이 팔게 이렇게 해서 결제 받아갖고 이제 넣어가지고 하긴 하는데 서울 경기도 이런 데는 잘 안 팔립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 1차에 팔리비고 뭐 저거 채권은 보통 옛날에 LTV가 뭐 40% 50%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움직인 거는 100% 해소돼요. 그거를 구태여 복잡하게 여러분 넣어가지고 뭐 짜고 이래 안 한다. 그래서 아파트는 이제 지방 거는 좀 가능하겠다. 내가 보니까 그죠? 서울 거 이런 데는 대출 금액이 예로 10억짜리 그러면 설정이 대출은 예로 5억 나가고 설정이 6억 되어 있거든요. 그건 100% 받아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안 판다. 괜히 전화해봤자 서로가 시간만 낭비하고 팔 리가 없습니다. 자, 또 보니까 그래서 하여튼 20개 있더라. 20개. 뭐 지방도 막 섞여 있죠. 이렇게 창원도 있고 뭐 있다죠. 서울도 있고 김해도 있고 막 있네. 그죠? 있습니다. 자, 그럼 구독션, 지족션 봅니다. 지족션의 아파트는 몇 거냐? 100만 원. 그죠? 100만 원. 자, 봅니다. 지족션은
자, 오른쪽 여기 이제 회사 이름입니다. 여기 보면 지주옥션은 또 담당자 들어가 있죠. 여기 들어가 있고, 구독션은 요 누리보면은 밑에 담당자, 아까 봅시다. 아까 밑에 구독션 아까 있었습니다, 이게. 자, 파빌리온 자산관리, 여기 있죠? 자, 다시 봅니다. 구독션에서 아까 20개를 부실 채권에 가서 아파트를 검색을 하니까 아파트만 그냥 20개 나왔어요. 21개 나왔는데 여기에서 노원구 이렇게 아파트를 검색을 하니까 저 내려가니까 아파트 밑에 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 전화하면 됩니다. 알겠죠? 전화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이제 딜을 잘해야 되겠죠. 가격을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전화야 아무나 하면 됩니다. 하면 되는데 전화가 많이 오면 올수록 자 유재호 담당자입니다. 전화가 많이 와요. 전국에서 많이 와요. 그러면 가격을 처음에는 여러 적당히 부르다가 말 부르도 되겠죠. 전화 온 걸 딱 본게는 아 이거는 위에서는 5억만 팔아 된다 선을 정해놨는데 자 7억도 부르고 6억도 부를 수 있고 막 부를 수가 있습니다. 전화가 많이 오면은. 그래서 많이 하는 건 안 좋아요. 가격만 올리는 가격만. 괜히 살 사람이 한 명 1대1 같으면 가격을 많이 못 올리는데 살 사람이 10명 돼. 그러면 가격을 푹 올리겠죠. 그것도 막 살라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요런 데 연락하면 됩니다. 파빌리온 자산관리. 그럼 요런 데가 이제 큰, 이제 우리가 AMC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요런 데는 믿고 거래하시도 별 상관이 없어요. 그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주옥션 봅니다. 지주옥션은 지금, 아파트가 149개 됐어요. 이렇게 이제 거래가 많이 되어 있죠, 지금. 한번 봅니다. 아까 굿옥션은 총 토탈 아까 300개 집배는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 지주옥션은 이게 가맹점이 많아요. 이게 유동화사 연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자, 봅니다. 여기 이제 지주옥션은 이 MPL을 어디서 찾느냐? 자, 이 경매금 들어가니까 딱 저 오른쪽에 테마 검색 밑에 뭐 있죠? MPL 그런 게 있습니다. 여기 있죠? 테마 검색에 MPL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 누르겠습니다. MPL. 자, 경매 검색 가니까 까만 바탕에 세 번째에 밑에 5번째 MPL. 자, 됐죠? 찾을 수 있겠죠? 자, 다시 경매 검색 가서 테마 검색에서 MPL이 있습니다. 자, MPL이 있어요. 여기서 검색을 누르겠습니다. 검색을 눌러보니까 저 밑에 가니까 몇 개가 나오느냐? 1200개. 아까 뭐 구독션하고 340개인가? 뭐 샀습니다. 그럼 그 기록 한 4배 가까이. 그죠? 4배 가까이 지금 많습니다. 예. 그러고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움직이는 거고 여기 보면은 자 봅니다. 진행이 안 된 거, 미진행을 포함한다. 그럼 이게 뭐냐 하면은 포함을 넣어버리면요 더 많습니다. 1차지 안 넣은 거, 1차 아직 기일이 안 정한 거. 자, 한번 보십니다. 뭐 미진행 물건을 포함을 시가지고 검색을 하니까 1차 기일이 안 지난 거, 그죠? 경매는 들어갔는데 1차 기일이 안 지난 거를 계산하니까 몇 개라고요? 5,000개. 많죠? 그래서 경매 물건이 전에는 제가 노무 쓸 때는 보통 한 4% 샀거든요. 우리 경매 물건에서 한 34%는 MPL이다 해서 지금 보기에는 거의 뭐 40% 넘어갔대요. 뭐 50% 육박할 정도로 경매 물건이 MPL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야기는 은행에서 부실이 생기면은 빨랑빨랑 대존상각을 해서 연말되고 이러면은 분기별로 계속 떨고 있구나. 은행에서 은행 계정에서 떨고 빠져나오고 유동화회사 계정으로 옮기는구나. 그죠? 유동화회사에서는 또 계속가에서 돈이 안 되니까 또 조그마한 대부업체가 와서 사겠다 하면 또 떨기도 하고 배당도 받기도 하고 자 그래 파는 겁니다. 그래서 5,000건 많다 그죠? 5,000건 많습니다. 5,000건 상당히 많아요. 작은 거 아닙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이제 지주옥션에 보니까 그 MPL 물건이 한 아까 전체는 몇 건이죠? 전체 5,000건쯤 되죠. 5,000건 그죠? 5,000건 많죠? 날짜 안 잡힌 거 전체로서는 한 5,000건이 되더라.
그래서 많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매 물건이. 자, 그래서 그 다음 봅니다. 11번입니다. 12번은, 요거는 김병룡의 경매 교실이라고 유튜브에서 조금 뭐 인용해온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잘 그렸어요. 제가 이 글을 하기에는 이게 힘들어가지고 그냥 끌고 왔습니다. 좀 빌려왔습니다. 우리 김병룡, 많이 가서 한번 보세요. 여기도 유튜브가 있으니까. 자, M편은 뭐냐? M편. 있죠? 간단하게. Non-performing loan 해가지고, 무수익 여신, 무수익 여신, 막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요. 무수익 여신, 막 이렇게 부릅니다. 자, 봅니다.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은 5단계가 있는데, 여기 정상입니다. 3개월 미만까지는 정상이 되고요. 그럼 3개월이 넘게 연체가 되면은, 고정, 횟수음원, 추정수지, 이렇게 해서 요거를 자, 오른쪽 요게 부실채권입니다. 그럼 요거를 유동화사 주로 팝니다. 은행에서. 예로 신한은행에서 유동화사에 부실이 되고 3개월 넘고 하면은 요거를, 경매를 넣고 파는 경우도 있고, 넣기도 전에 그냥 파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경매 중에 파는 것도 있고, 경매 되기 전에도 미리 파는 것도 있고, 하여튼 3개월 넘으면은, 은행에서는 아유, 안 되겠다. 일도 바쁜데, 그거를 핸들링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 유동화사, 예로 유암코, 대신 AMC, 이런 데 넘깁니다. 예로 이제 풀로 해가지고, 예로 뭐 500건에 3천억, 뭐 이런 식으로 5천억, 뭐 1조, 이런 식으로 막 넘깁니다. 알겠죠? 거기에는 이제 공장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토지, 농도 있고, 막 섞여 있습니다. 섞여갖고 이제 사가지고, 유동화사도 주식회사니까 이걸 남기고, 또 영업을 해서 이제 돈을 벌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럼 부실채권은 담보만 따진다. 요것만 해요. 요거는 안 해요. 요거는 주로 신용카드 채권. 이런 거는, 보통,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신용카드, 연체된 거 있죠? 신용카드. 애미고 한 거. 그런 거는 이제 주로 은행에서 예로 3%에 팝니다. 예로 8명은 옛날 IMF 때 보면 3%에 팔면은 유동화에서 3% 사가지고, 예로 1000만짜리 30만 사가지고, 신용카드 연체한 사람한테, 야, 500만원 주면은, 니 1000만원 연체된 거 땡 처리해줄게. 이러면은, 유동화회사에서는 470만원 버리는 겁니다. 그죠? 못 받는 거 많이 있겠죠?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MPL은 요거만 합니다. 담보부만. 건저당 설정된 거 있죠? 우리가 건저당 설정된 거, 요거만 합니다. 건저당. 1순위 건저당 설정, 요거를 이제 넘기는 겁니다. 유동화회사에서. 자, 그 다음 봅니다.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보니까 있네요. 채권 양도 방식, 채무 인수 방식, 사후 정산 방식인데, 채권 양도 방식은 예전에는 요거를 많이 했습니다. 요거는. 근데 이걸 쓰나게 여기죠. 개인에게는 안 판대요. 이 채권 양도. 이거를 우리가 론쉘. 여기 보면은 론쉘이라고 써놨는가? 이거를 보통 론쉘 방식은 여러분이 살 수 있다 못 산다? 못 삽니다. 이거는 바로 직거래, 론쉘 방식. 요거는 이제 직거래는 안 합니다. 안 하고, 채무, 지금은, 전에는 이랬거든요. 채권 양수도 계약서 이랬는데, 지금은 채무 인수 계약서, 이렇게 해서 채무 인수, 예로 중첩적 채무 인수, 계약 인수에 의한 뭐 채무자 변경, 이런 식으로 하여튼 채무 인수 방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후정산하고, 요거는 이제 개인한테 이렇게 이제 팔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채무 인수 방식, 사후 정산 방식. 사후 정산 방식, 뭐, 내용은 비슷한데, 형식은 다르지, 안에 속내는 요새는 거의 비슷해요. 해가지고, 예로 이제, 아까 이제 아파트가 1억 주고 샀는데, 여러분들이 1억 짜리 받았어요. 그럼 5천이 갭이 생기죠. 그럼 예로, 유동화회사에서 1억 5천을 배당금을 받았다 그러면은 5천을 돌려줍니다. 그게 이제 사후 정산 방식입니다. 우리말로는 백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뭐, 되돌려준다. 배당받고 며칠 내로 되돌려주는 방식,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상세하게 이제 하는 건 다음 배우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 파는 거. 아까 했죠? 아파트 5억짜리인데 설정을 3억했다. 판다, 안 판다? 팔 필요가 없는 거죠? 당연히 뭐, 4억 8천에 팔리고 다 팔릴 건데, 그거를 복잡하게 이러면 다시 팔고 이러 안 합니다. 아파트 같은 거는 잘 안 팝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죠. 시골 아파트는 아까 또 막 떨어지죠. 경주 거리 보니까, 거의 50% 알로 막 떨어집니다. 그런 거는 이제 핸들링 해보면은, 좋다. 지난번에 뭐 4차가 팔렸으니까, 유찰됐으니까 5차니까
4차에 팔아라 하면은 좋다. 막 그런 거는 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꼭 안 되는 건 아니고. 자, 13번입니다. 자, 어떤 분이 났어요? 이건 또 다른 데 건데, 법원에, 있죠? 법원이 있고, 여기는 또 그림을 해놨네요. AMC라고 하는데, 여기 주로 아까 말한 이제 대부업체입니다. 유동화회사 이런데요. 좀 큰데, 대자고요. 이제 금융은행에서 삽니다. 채권을 사가지고 법원에 가서 뭐 경매를 배당금도 받고 뭐 이런 걸 하는데, 근데 P2P 업체라는데, 요거는,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 요 올 수도 있고요. 그럼 요거를 무시하고 여러분이 바로 요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가는 경우 있고, 안 그러면은 또 중간에 조그마한 소자 AMC한테 대법제에서 여러분 사는 경우도 있고, 자, 이거는 그림을 그냥 보고 여러분 이해를 하라고 지금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구조가 움직이는구나. 아마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유통 구조를 보면요. 여기 보면 자산 보유자가 해요. 얘도 신한에 아까 있었죠. 아까 원래 신한은행인데 아까 무슨 유동화 했죠. 유동화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유동화가 여기입니다. 여기고 여기가 이제 밑에 유동화 회사입니다. 유동화 회사에서는 SPC를 해가지고 특수 목적법인을 하나 만들어요. 아까 이게 이제 뭐 17자 뭐 자산 유동화 회사 이런 겁니다. 그럼 그거는 직원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표면적인 회사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유암코, 예를 간단히 봅시다. 유암코 여기 있습니다. 유암코가 있는데, 유암코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여기죠. 대부업체를 5조 만들었어요. 그럼 유암코 가서 좀 파세요. 그러면은 유암코에서 딜이 됩니다. 딜을 살 수 있죠. 그럼 요거를 또 개인들이 또 가 있다가 또 이렇게 팔 수가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그러면은, 예로 여기서 1억 주고 산 거를 여러분 산다 그러면 또 어찌합니까 또? 1억 2천 달러 하겠죠? 비쌀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직거래 가능하다 하면 되는데, 이 유한코 이런 데서는 직거래 잘 안 합니다. 못하도록 또 법을 막아놨어요. 자, 그 다음 봅니다. 14번입니다. 14번. 근데 요거를, 이런 구조가 이리 있는데, 요게 이제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이런 구조를 가는데, 제가 논문에서는 열어놨습니다. 14번은 내 논문에 있는 거를 조금 갖다 붙여놓은 겁니다. 조금 인용한 건데 한번 봅니다. 은행이 여기입니다. 은행에서 이제 신한은행에서 부실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자산을 신고를 합니다. 금융위원회에.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채권을 유동화회사 예로 유한코에 팔겠습니다. 자산관리공사 캔코에 팔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신고를 해서 팝니다.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그래서 유동화회사에서는 요것도 핸들링 하기가 또 쉽지가 않으니까 우리 자산관리자 여기가 이제 MC입니다. MC 자산관리자 보고 당신들이 요 메이트 플러스 아까 이제 무슨 자산관리고 아까 자산관리가 나왔었어요. 이제 그런 데다가 이제 경비를 좀 주고 너가 우리 일을 좀 봐달라 하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만나는 거는 주로 이쪽을 만납니다. 아시겠죠? 요 친구들을 여러분들 연결됩니다. 전화하면은 주로 만난 회사가 주로 요입니다. 요런데 회사들이 여러분들 접근합니다. 전화. 구독신 아까 나와있죠? 밑에 보기에 뭐 전화번호 아까 막 적어놨어요. 먼저 걔들이 이제 여기 이제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직원들이고 이제 걔들은 이제 이런 유한코 대신 F9 뭐 이런데 이제 승인을 받아가지고 뭐 팔겠다 안 팔겠다 답을 덜렁 줄 수는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승인을 받아가지고 답을 줍니다. 그러면 유한코는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정권에다 또 서로 유동화를 팔기도 하고 막 이런 절차가 있어요. 자, 그거는 그냥 좀 참고로 그냥 아무 됩니다. 자산 보유자 유동화 전문회사 대형 투자회사 투자자의 구조도 해갖고 제가 논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논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나는 경매보다 엠펠이 더 좋다. 15번에 경매보다 엠펠이 더 좋다. 2016년 7월 25일에 그죠? 2016년 7월 25일 개인 투자가 금지가 됩니다. 개인 투자 언제 금지됐다고 일단은 2016년 7월 25일에 개인 투자. 그래서 2021년 현재는 5억 이상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법인만 투자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유한코에 가면은 여러분이 가면은 오지 말을 겁니다. 전화해도 오지 마. 우리는 개인한테 안 팝니다. 이래 하면서 이제 이런 사람. 그래서 이제 지금 돈 있는 사람은 주로 자본금을 전에 3억에서 5억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대부 교육도 받고 이렇게 이제 대부업체 이런 법인이 등록합니다. 그럼 요 업체만 이제
살 수가 있다. 자, 1번 봅니다. 부실 채권이 뭐냐? 그죠? 3개월 이상 연체된 것을 말한다. 이거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부실 채권의 투자자의 4가지 장점이 뭐라고 이야기를 간단하게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보니까요. 경매에서 1등 확실하다. 2번에 대출 한도가 매우 높을 수가 있다. 대출 한도.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가 또 없을 수가 있다. 불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간 투자로 고수익을 또 실현했다. 그래서 보통은 보면은 3차, 4차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딜 하거든. 해가지고 배당받고 이제 끝내고 이런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뭐 많이 길면은 한 6개월, 보통은 한 3, 4개월, 보통 출발해가지고 한 3, 4개월 정도 하면은 거의 그래야 끝날 겁니다. 그래서 단기간 투자로 고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투자로, 그 다음 하나 더 넣는다 그러면요. 이런 걸 넣을 수 있어요. 5번 같으면은 소액 투자 가능하다. 소액 투자. 왜 가능하냐? 거의 80% 질권 대출을 받습니다. 질권 대출. 저축은행인데서 여러분이 예로 1억을 주고 산다 그러면요. 2천만 원만 있으면은 8천원 대출을 떼죠. 저축은행에서. 내가 건의당을 채권을 산다 이렇게 하면은 예로 사온다 이렇게 되면은 또 80%를 저축은행에서 금리 7.5% 이래갖고 막 대출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1억짜리를 건의당을 채권을 매입할 때 한 20%만 있어도 막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봅니다. 2016년 7월 10일 대법법 개정으로 MPL 법인은 자본금 5억이 필요하다. 그죠? 2018년 11월 13일에 개정됩니다. 3월에. 전에는 3억인데, 3억에서 이제 5억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정해졌죠.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된다. 자, 이거는 대법법 3조에 있습니다. 3조에, 등록해라. 시행령에 이제 5억이 필요하다. 시행령, 대법법 시행령 2조에 구가면은 5억이 이야기 나옵니다. 자, 그 다음 4번 봅니다.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자, 이 법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종전에는, 요거 생기기 전에는요, 여러분들이 아무나 가서 유동화 갔습니다. 유동화나 뭐 이런 데 가서 사겠다 그러면은 서로 연락해서 오라 가라 다 됐습니다. 근데 법을 뭐 삭제가 됩니다. 우리 금감원에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대법법 3조 2항 2호에 따라 등록한 대부업자. 그죠? 그러니까 뭐 여기에 대부업자금 아까 요 있죠. 5억이 필요한 요 업체. 대부업자. 그 다음에 여신금융기관. 여러 같은 은행들, 저축은행들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정한자가 아닌 자에게 대부 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설은 이날인데 부칙에 보면요. 시행은 언제 하느냐. 해갖고 시행이 부칙에 보면 시행이 2016년 7월 25일 시행됩니다. 그럼 이날부터 우리 MPL 시장이 싸늘해져 버렸어요. 거래가 급감됩니다. 전에는 전 국민들이 나도 MPL 이제 경매 좀 고수가 됐으니까 이제 MPL 배워가지고 돈을 좀 벌어보자 이래서 이제 우리 학원에도 MPL 특강합니다. 그러면 저 성식은 교수님, 그 다음에 뭐 김동부 교수, 정혜령 교수 막 이런 몇 분들 초청하면요 자리가 없어요. MPL 듣는다고. 지금은 이날 이후로는 제가 MPL 특강을 시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개인을 투자를 금지시켜 버리니까 막 거래가 싸늘해 버렸어요. 자, 요 그림 있죠? 그림 잘 보세요. 우리 지적선에서 나온 건데 개인 투자 금지 영어로 MPL 해놨죠. 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언제부터라고요? 요건 L 필요가 있죠. 2016년 7월 25일. 벌써 5년 됐다고요. 5년째 됐네. 5년. 그래서 5년 전부터 오늘까지는 MPL 시장이 많이 죽었습니다. 많이 죽고 그 덕분에 유동화 회사에서도 고통이 많겠죠. 그죠? 상당히 대부업체도 그렇고 이게 뭐 옛날 같은 막 사겠다는 사람 막 줄을 서 오니까 막 자기 생각하면서 팔았는데 지금은 안 오니까 죽을 맛이. 그러면은 지금 5억을 대부업체를 만드는 사람은 선별 투자할 수 있겠죠. 전에는 가격을 5억짜리를 7억 8억까지 불러도 사갔는데 지금은 5억짜리를
사갈 사람 없어요. 거의 없으니까. 그러면은 대법원 만들어서 예로 10만원권이나 신용, 시내에 있는 가서, 자, 명단 한번 봅시다. 부실할 거. 파실래요? 그러면은, 얼마나 팔락합니다. 5억 천에. 옛날 같으면은 5억에 경매비용 500만원, 5억 500만원만 주면 옛날에는, 지금은 살 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연체이자가 1억 있거든요. 6억 5백 내놔라. 이러면은 사가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당신, 싫어요? 놔두세요. 뭐, 이틀 뒤면 또 오니까 또. 그 여보께는 그거 사간대. 아시죠? 그때 또 좋은 거는 연체 따먹기가 좋았습니다. 연체이자 따먹기. 연체이자가 뭐, 3%, 4% 주는 연체이자가 경매가 들어가고 이러면은, 기한이 상실되면은 연체이자를 뭐 20%까지 받았습니다. 알겠죠? 연 20%는 큰 거예요. 1억짜리 같은 뭐 1년에 한 2천만원 받겠다. 지금은 안 됩니다. 3%면은 3% 플러스 3%하면 6%죠. 그럼 1년에 600만원 이상 못 받더라. 1억짜리 대출 같으면은 해놨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잘한 것이 연체 이자 금리를 약정이자 플러스 최고 3% 이내 그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욕도 많이 하는데, 또 잘한 건 잘하게 되겠죠. 잘한 거는 이런 겁니다. 그동안에 못한 연체이자를 은행에 그냥 폭리에 가까운 뭐 17%, 20% 막 이렇게 받아왔거든. 경매 들어갔으면. 그래서 1억 대출 나가면은, 아파트 한 번씩 나가면은 설정 1억 3천 했어요. 옛날에는. 저게 저축은행 가면 1억 5천 합니다. 금리가 워낙 옛날 높으니까. 근데 지금은 은행 가보면은 설정이 1억 천만 만에 하면 1억 이치입니다. 건의당한 건 채권 최고예요. 그거는 왜냐 그러면은 연체자가 그렇게 높진 않거든. 이제 3% 플러스 3%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법을 조금 개정을 시킵니다.